설득 잘하는 사람들의 10가지 비결. 첫째,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왜 그걸 원하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한다. 그에 따라 상대에게 어떻게 얘기를 전해야 효과적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에게 내줘야 할 것은 무언지를 알 수 있다. 둘째, 상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상대도 이해하고 공감해야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결과도 좋은 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에게도 그 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주도록 한다. 셋째,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내 입장만 고집하면 결국은 힘겨루기 싸움일 뿐이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 특히 상대가 아이일 경우 어른의 시각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게 해 상황이 나빠질 때를 미리 대비할 수도 있어 더욱 좋다. 넷째, 눈치 보지 말고 컨디션을 봐라. 지쳐서 들어오는 남편이나 조는 아이를 붙들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리 듣기 좋은 제안이라도 이야기하는 자체부터 짜증이다. 그런 상대를 보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뿐 아니라 상대도 얘기를 나눌 준비가 되었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 얘기를 하다가도 상대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중단하고 다음으로 미뤄야 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는 금물이다. 소위 어른이나 친척들이 부탁할 경우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며 둘러대면 거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제안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순간 모면을 위해 둘러대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 상황을 이해시킨다. 여섯째, 장소는 서로에게 익숙한 곳이 좋다. 낯선 장소에서는 신경이 분산되고 긴장이 되어 얘기에 집중하기 어렵다. 서로에게 익숙한 장소를 고르는 것이 좋은데, 만일 밖에서 얘기를 나눠야 한다면 서로에게 낯선 장소를 택해야 양쪽이 공평하다. 일곱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뒤 시작한다. 서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주눅들지 않고 원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다. 앉을 때 얼굴을 마주보고 앉기보다 기역자로 앉으면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유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거나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일상 얘기로 긴장감을 먼저 걷어낸다. 여덟째, 네, 아니요 질문은 피한다.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는 서로 여러 가지 질문이 오가며 상대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때 질문을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단순히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대화의 진행을 막아 버리기 때문이다.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라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아홉째, 비유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때로는 껄끄럽지 않으려고 비유를 들 경우도 많다. 그러나 상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들어야 한다. 남편과 협상을 한다고 쳤을 때 남편이 모르는 멜로드라마 얘기를 꺼내 빗대어 봤자다. 남편은 그 속 내용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드라마 얘기려니 하고 흘려버리기 때문이다. 열째, 양보할 때는 뜸을 들인다. 한쪽이 양보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도 많다. 이에는 처음부터 양보를 해주면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속상하게 마련이다. 일단 양보를 못한다고 뜸을 들인 뒤 적절할 때 양보를 하면 상대도 어렵게 양보한 것임을 알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 또는 해주면 들어줄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하되 상대가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작은 조건을 제시해보자. 서로 잃는 것 없이 기분 좋게 이길 수 있다.